안녕하세요. G마켓 옵션 판매자 교육센터 김덕주 실장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5월 2회차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상품 등록하는 날이죠. 네. 심상치 않아요. 제 주변에 있는 모든은 좀 그렇고 대다수의 사람이 지금 콜록콜록거리고 있습니다. 제가 옮긴 거 아닙니다. 전 사람을 안 만났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진짜로. 그 기사를 누가 이렇게 띡 찍어서 줬더라고요. 뭐 2만 명이 넘었다. 다시. 네가 옮긴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전 돌아다니지 않았습니다. 조심하십시오. 네. 5월 5일이 이제 다가오니까요. 내일이죠. 그죠? 내일이 오니까 그 뭔가 매출이 금요일 같죠? 쑥 빠지네요. 당황스럽기는 한데 겪어야 되는 일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버티셔야 됩니다. 6일, 7일하고 8일이죠. 어버이날. 네, 월요일이니까. 주말 새 굉장히 바쁘시겠는데 이겨내야죠. 그죠? 네, 저도 아기 낳고 처음 어린이날이라 지금 뭐 사줘야 되나. 근데 뭐 제가 뭐 사줘봤자 기억도 못 할 거니까 저는 이불을 사줄까 지금 생각 중입니다. 네, 어차피 기억 못 할 거니까. 방송을 시작해 보도록 하죠. 등록은 뭐 정리부터 해드리면은 그 기존에 이제 1.0, 2.0이 통합되는 게 원래 6월 일정이었던 게 좀 연기되면서 아직은 이제 유지를 하셔야 되는 상황, 네, 이런 상황이고, 그럼 뭘로 등록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 뭐 앞으로 2.0이니까 2.0으로 등록하셔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면서 다음에 이제 2.0으로 상품 등록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릴 거예요. 화면을 넘겨드려서 등록은 뭐 어느 정도 다 해보셨나요? 그 등록하시는 분들이 시간이 오래 걸린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 등록을 할 때 상품 등록 클릭해놓고 먼 산 바라보고 있으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미리 정보를 다 적어놓은 다음에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먼저 좀 보시면 상품 등록 변경에 등록 2.0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상품 등록 이렇게 있죠. 얘 클릭하는 거 아니에요 이제. 네, 얘를 클릭하셔야 됩니다. 등록하고 들어오면은 별표로 표기되어 있는 애들이 있어요. 별표로 이렇게 표기되어 있는 거. 카테고리, 그죠? 그리고 쭉 내려보면 상품명, 가격, 그리고 내렸을 때 뭐 없죠? 원산지는 사실 별표입니다. 노출 정보 이렇게 와보면 이미지 있어야 팔잖아요. 그죠? 상품 이미지와 목록 이미지. 상품 정보 제공 고시가 원래는 권고 사항이었는데 필수가 아니었죠. 근데 지금 이제 필수죠. 그리고 배송 정보 입력하는 거, 그리고 또 이제 추가 정보 넘어오면 여긴 별표가 없어요. 네. 이게 중요하잖아요. 여기 있는 부분이 요거. 네, 고객 혜택 광고 쪽에 넘어오면 이제 뭐 부가 서비스 적용할 거냐, 포커스 프리미엄 적용할 거냐, 요 정도의 이제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필드 항목을 뭐 메모장이든 어디든 뭐 스스로 그냥 알아서 이렇게 적어두시고 그 내용을 미리미리 기입을 해두신 다음에 등록을 하실 때 여기에 들어오셔갖고 이제 필드를 채우는 과정인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처음부터 막 카테고리 어디 등록해야 되지, 상품명 이제 작성해볼까 이러고 있으면 시간이 꽤 오랜 시간이 걸린다라고 하는 거죠. 상품 등록 전체 사이트 기준으로 해서 카테고리랑 상품명 작성하는 게 거의 그냥 50%예요. 그거 잘하시면은 그냥 등록 잘했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뒤에 이제 나오는 뭐 상품 페이지나 이런 것들은 이미 기획단에서 끝난 일이기 때문에 만들어진 결과물이잖아요. 그걸 얹히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그거는 뒤로 한다 쳐도 상품 등록, 그냥 등록만 놓고 봤을 때 제일 중요한 건 카테고리 선정과 그 다음에 상품명을 작성하는 방식인 거죠. 얘가 이제 뭐 OR을 넘어간다라고 보는 거니까. 그래서 상품명을 보통은 뭐 어떻게 짓냐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물어보시기 때문에 뭐 그런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은 파생도 조금 이야기해보고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뒤늦게 뭐 한두 명씩 들어오시는데 모두 안녕하세요. 철없는 형 처음 뵙네요. 그리고 혜정님도 처음 뵙는 것 같고 만나서 반갑습니다.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먼저 조회수를 뽑는 공간이라고 하는 게 있죠. 그래서 화면을 먼저 보여드리면 여기 네이버 광고랑 판매할 사이트, 그 다음에 필수 입력란, 호스팅 준비해라. 필수 입력란은 지금 요 밑에 보시는 요 내용들이죠. 굳이 따로 설명 안 하고요. 호스팅은 왜 필요하냐라고 했을 때 이미지를 뭐 스마트 스토어 상품 등록해 보신 분들도 아시겠지만 내 컴퓨터에 저장해 놓고 올리면
상품이 한두 개 있을 땐 상관없는데 나중에 얘를 일괄적으로 이미지를 수정하신다거나 이런 경우가 생기면 덮어 씌우기가 편하거든요. 안 그러면 사이트 각각 다 들어가셔서 막 수정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호스팅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G마켓에는요 무료로 호스팅을 줘요. 여기 ESN 이미지 호스팅 얘를 클릭하고 들어오잖아요. 아무것도 없으실 거예요. 그냥 요거 하나 있을 텐데 처음 하시는 분들은 용량을 5기가나 줍니다. 굉장히 많은 양이죠. 보통 상세 페이지 하나에 뭐 한 개당 뭐 그 860에 1250짜리 2250인가요? 아무튼 그 이미지 한 단락 꽤 큰 단락이거든요. 그게 한 20개 들어간다고 쳐도 개당 이미지 파일이 아무리 높아봤자 한 700일 거거든요. 500을 넘기 힘들 거예요. 500에서 한 700 정도 되는데 그냥 대충 700이라고 치고 그럼 700 곱하기 30개 해도 네 말도 안 되죠. 그죠? 5기가를 채우는 건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아이디별로 또 주기 때문에 G마켓이랑 옥션 하나씩 또 가질 수 있고 복수 아이디면 말도 안 되는 용량을 그냥 무료로 드리는 거예요. 폴더 하나를 생성을 하시고 폴더 추가요. 이렇게 하면 새로 생성되거든요. 보통 이거 한글로 하는 걸 그렇게 선호하진 않는데 영어로 해주시는 게 좋고요. 뭐 본인만 알아볼 수 있는 뭐 01- 뭐 이렇게 해주셔도 상관없고요. 그렇게 만들어서 들어가신 다음에 뭐 이런 정도면 괜찮죠? 들어가 보면 이렇게 이미지가 있잖아요. 사장님들은 뭐가 없을 거예요. 이거 업로드 클릭하셔갖고 컴퓨터에 있는 거 불러오는 형태인 거예요. 이미지를. 그럼 이미지를 불러오면 여기에 저장이 알아서 되고 서버죠, 그죠? 그리고 여기 있는 소스를 그대로 따오시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태그 복사 이미지 src가 앞에 붙어야 됩니다. 이렇게 img sic 이게 붙어야 돼요. 얘를 그대로 가져와서 복사해서 붙여넣는 형태인 거예요. 호스팅을 막 이렇게 다 넣어놨어. 그럼 겉에 나가서 처음에 폴더의 이름을 뭐라고 해주면 좋을까요? 그 공용 폴더라고 해놓은 다음에 뭐 상세 이미지 상단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공통 분모죠, 그죠? 걔네들 하나를 저기다가 넣어놓고 또 하나를 만들어서 이제 각각의 상세 페이지 그럼 상품마다 코드별로 계속해서 이런 게 늘어나겠죠? 이런 게 늘어나서 얘네들을 쭉 관리를 하게 되면 나중에 어떤 식으로 될 거냐면요. 내가 이미지를 딱 올렸다라고 했을 때 그냥 퍼올까요? 그게 편하죠? 아무거나 하나 퍼올게요. 이렇게 얘잖아요. 그럼 얘가 이렇게 이제 갖다 붙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갖다 붙으면 맨 앞에는 뭐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이미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이게 그래서 공지겠죠. 공지 이렇게 해서 이게 뭐 공지 뭐 이런 식으로 공지사항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거 하나 공통 그리고 아래쪽에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거 하나. 어느 날 갑자기 공지사항을 바꿔야 돼. 전체 상품에다가 뭔가를 적용하기가 힘들어. 그런 상황에서는 공지사항 업로드 해놓은 걸 덮어 씌우게 하는 순간에 전체 이미지가 싹 다 바뀌는 거야. 이런 식으로 관리하시는 게 편하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이 호스팅을 사용할 수 있는 게 G마켓이랑 G마켓, 그다음 옥션 11번 가잖아요. 인터파크, 뭐 여러 사이트들 호스팅을 사용하는 뭐 오늘의 집까지 다 포함이죠. 이런 사이트들은 이제 호스팅으로 이렇게 관리를 다 하시는 거예요. 두 개만 관리하시면 돼요. 어디? 스스랑 쿠팡이요. 얘는 직접 들어가서 수정을 하셔야 돼요. 왜냐? 내가 여기 있는 호스팅을 갖다 쓰잖아요. 얘네들은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거부한다. 액박이 뜰 확률이 높다. 근데 실질적으로 저 액박이 뜨는 거를 한 2번밖에 못 봐서 근데 그게 떠버리면은 판매에 되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치니까 얘는 어쩔 수 없이 내 컴퓨터에 있는 걸 그냥 에디터를 그냥 써갖고 등록하는 거죠. 쿠팡 같은 경우에는 내가 호스팅을 이렇게 해서 넣잖아요. 그럼 이 주소가 유지가 되는 게 아니라 등록함과 동시에 쿠팡 서버로 주소가 다 바뀝니다. 그래서 수정을 하려면 쿠팡도 직접 들어가야 되고 스마트 스토어도 직접 들어가야 돼요. 귀찮죠, 그렇죠? 이 두 개 사이트 외에는 전체가 수정이 다 가능하더라. 예전에 버전 같은 경우에 보통의 사이트들은 거의 다 호스팅을 썼고 에디터라는 개념이 없었고 그리고 비슷하게 만들어놔야 판매자들이 관리하기 되게 쉽기 때문에 그거를 웬만하면 옆집에 동일하게 맞춰갖고 그 상세 페이지를 구축할 수 있게끔 서비스를 해줬어요. 근데 요즘에는 왜 이렇게 다들 단독 플레이를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두 개 사이트가 특정적으로 그러죠. 그러다 보니까 이미지를 자꾸 수정하려면 들어가야 되는 게 많아지는 이런 상황인 거죠. 제일 좋은 건 이미지를 수정하지 않는 일인데
보통 판매하다 보면은 이미지 수정할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고요. 그죠? 빈번하게 일어나고. 그렇다면 내가 그거를 일일이 들어가고 수정하는 거 굉장히 귀찮은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스팅을 활용하시는 거 완전 추천드리고, 그 호스팅을 쓰면서 또 하나 팔다 보면 위에다가 내가 뭔가를 얹을 때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 IMG SIC는 여기는 이제 뭐가 들어갈 거냐면 그 1 곱하기 1짜리 픽셀이요. 이 그대로 이름 하시면 안 돼요. 요렇게 1 곱하기 1짜리 포토샵에서 1 곱하기 1짜리 픽셀은 눈에 보이지 않는 점이잖아요. 완전 조그만 점. 요 점을 정경색을 흰색으로 해갖고 넣어놓으면 뭐 검정색으로 해도 티 안 납니다. 예. 그걸 점으로 넣어놓고 이거를 위에다가 많이 넣어놓는 거예요. 이름은 마음대로 짓는 겁니다. 이름은 이걸 많이 넣어놔요. 뭐 한 2개, 3개 정도 넣어놔도 돼.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넣어놔. 물론 얘네들 이름은 다 다른 겁니다. 이 3개가 이름 다 달라야 돼요. 어디 이름이 다른 거냐면 이 픽셀을 만들려니까 이거 그대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뭐 이벤트 뭐 이렇게 해놔도 되겠죠? 이벤트 1 뭐 이렇게 해놓고 얘는 이벤트 2 이렇게, 얘는 이벤트 3 이렇게 해놔도 되잖아요. 그죠? 이게 3 이렇게 얘네들을 여기다가 공통으로 사용하는 데다가 저장해놓고 모든 상세 페이지 상단에 얘를 넣어놓는 거야. 그러고 나서 내가 전체 사이트에 뭐 내 상품에 관련해 갖고 이벤트를 하나 열 거야 라고 하면은 이벤트 1을 덮어 씌우게 때 싹 하고 바뀌는 거죠. 그럼 뭐 나는 얘를 좀 구분하고 싶어요 라고 하면 얘는 패션 카테고리, 얘는 식품 카테고리용, 나 얘는 뭐 자파용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해 놓고, 그 다음에 나중에 업로드 할 때 얘만 자파 애들한테만 적용할까 하면은 3에다만 업로드하면 되고, 식품에다만 할까 하면 2에다만 업로드하면 되고, 1에다가 할까 하면은 뭐 패션에만 할까 하면 1에다가 업로드하면, 이해 되시나요 이게? 예. 이런 식으로 해갖고 호스팅 원래는 이렇게 쓰거든요. 이런 식으로 많이 활용을 했죠. 근데 지금은 하도 에디터 하니까 이제 뭐 에디터가 태어난 배경을 설명드려 보면은 이 호스팅이 어렵다고 느껴지는 분들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적응하는 단계인 거지, 이게 이 자체가 어렵냐라고 할 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한두 번 그냥 해보시면 이렇게 쓰는 거구나 이렇게 그냥 이해가 되는 부분인데, 이게 이제 어렵다고 이야기하시는 이제 조금 어르신들이 있으니까 이거를 조금 좀 편하게 해드리고자 그 포토샵 못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에디터를 이제 만들어 놓은 거죠. 사진과 글, 사진과 어떻게 블로그 형태의 상세 페이지. 그게 되게 좋냐라고 했을 때 뭐 상관은 없어요. 뭐 컨텐츠만 제대로 넣고 사진만 잘 찍었다라고 한다면.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일일이 수정하고 뭐하고, 제가 봤을 때는 호스팅을 쓰는 것보다 나중에 그 이미지 수정하고 하는 게 더 힘들지 않나요? 네, 더 힘들 텐데. 그래서 호스팅을 잘 처음부터 활용하시는 방법, 사업 초기부터 이런 것들을 많이 넣어놓고 그 다음에 수정하고 덮어씌우고 이런 것들을 좀 잘 할 줄 아셔야 됩니다. 개념 이해가 필요한 거지 뭐 딴 건 필요 없고. 그리고 혹시나 내가 행사를 했어, 굉장히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올 거야. 호스팅을 쓰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아예 문제가 발생되지 않아요. 왜냐면 무제한 대역폭, 무제한 뭐 트래픽이기 때문에 들어오는 고객을 다 받아낼 수 있어요. 호스팅은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유용하다라고 보는 거죠. 네. 호스팅 설명 끝냈고, 여기다가 미리 이미지, 상세 페이지 이미지를 다 넣어놓고 찍해서 이렇게 해갖고 그대로 복사해서 어디다가, 여기다가 상세 페이지 영역 여기 있잖아요. 상세 페이지 여기 가로가 860에 한 달락에 2580이네요. 이렇게 미리 이렇게 넣어놓는 거죠. 그럼 나중에 상세 페이지 이렇게 이제 복사해가지고 그대로 그냥 붙여넣는 형태인 거지, 이걸 가지고 등록하면서 뭔가를 하고 있다, 그거는 이미 등록을 할 마음이 없는 사람이 하는 행동 중에 하나인 겁니다. 그래서 요렇게 하나 해놓고, 그 다음에 1000 곱하기 1000짜리 이미지 뭔지 아시죠? 상품 이미지. 이거는 내 컴퓨터에 그냥 저장해 놓는 건데 귀찮으면 그냥 여기다 넣어 놓으세요. USB를 내가 매번 챙겨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내 컴퓨터에 요즘 SSD로 가면서 그 하드 용량이 250기가 뭐 많아봐야 500기가 뭐 1테라도 가긴 하면 누가 1테라짜리 SSD를 씁니까? 안 쓰죠. 읽는데 오래 걸리는데. 보통 가볍게 250기가 정도 쓰잖아요. 그럼 거기다가 이미지를 저장해 놓는 것 자체가 이상한 행동 중에 하나예요. 호스팅을 쓰시면 내가 어딜 가서도 여기에 접속이 된다. im.esmplus.com 여기에 접속이 가능하다. 인터넷만 된다. 테더링 다 되니까 들어오면 이미지에 여기 다 저장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USB를 들고 다닐 또 필요도 없어. 그냥 다운로드 해갖고 쓰면 되니까. 얼마나 편해요. 여기 다운로드가 있으니까. 다운로드 그대로 해가지고 또 쓰는 거죠. 굉장히 편합니다. 자, 등록하기 전에 또 하나 해둬야 되는 거 뭐가 있어요? 요거죠? 배송정보. 요걸 미리미리 해두셔야 됩니다.
당일 발송 정책 제일 많이 사용하는 거죠. 관리 한번 눌러볼게요. 눌러보면 신규 등록이 있고 종류를 이렇게 보니까 당일 발송, 순차 발송, 해외 발송, 요청일 발송, 주문 제작 발송, 발송이 미정이잖아요. 뭐 쓰시나요? 거의 안 쓰죠. 주문 제작 쓰시나요? 뭐 거의 안 쓰잖아요. 당일 발송이에요, 거의 대부분. 몇 시까지 배송 마감할 거야? 내가 뭐 15시에 마감할 거야. 그러면 보통 택배는 한 19시쯤 가져가는 거겠죠. 한 4시간 정도 포장을 잡으니까. 그러면 그 시간에 맞춰가지고 그냥 줄이고 하고 뭐 알아서 그냥 원하시는 시간대 뭐 어떤 판매자는 그냥 9시에 마감을 쳐버리더라고요. 그 전날부터 해서 쭉 새벽까지 들어온 거 그냥 9시에 마감 치고 나는 9시부터는 포장만 하겠다 이거예요. 굉장히 용기 있는 자의 선택인데. 이거 9시를 딱 선택해버리더라고. 이렇게 해놓고 닫기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그래갖고 두 개 다 설정하신 다음에 그냥 선택하시면 돼요. 선택하시면 되는 거고. 제주 도서상간 가능하죠. 그죠? 가능해야 되고, 배송 방법은 택배, 그죠? 뭐 어디 택배인지 뭐 스스로 결정하세요. 계약한 택배가 있으실 거니까. 자, 여기서부터예요. 여기 누르면 뭐가 안 나오잖아요. 배송을 먼저 설정을 해줘야 돼요. 뭐 다른 사이트라고 이야기하긴 뭐하고 두 가지 버전으로 조금 되는데, 이런 식으로 요 등록단에서 얘를 설정해 갖고 추가하는 방식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어느 쪽에 가보면은 보통 이제 계정 관리에 있죠. 이런 계정 관리에 들어가 보면은 배송지 설정을 해가지고 그 배송지를 내가 불러오는 형태, 이렇게 요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사실 이게 9버전이고요 그런 애들이 좀 신버전이긴 하죠. 어드민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근데 뭐가 좋냐 뭐 이야기를 해보면은 뭐 둘 다 장단점이 있어요. 네, 장단점이 있어. 등록 때 안 보이기 때문에 그거 미리 안 한 사람은 하다가 막 밖으로 나가야 되고 뭐 이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장단점은 있지만, 일단은 지마켓 옵션에 설정하는 방법에 이렇게 관리를 눌러요. 관리 들어 신규 등록 누르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절대 누르지 마세요. 앞으로도 누를 일이 없어요. 얘를 누르는 겁니다. 판매자 주소로 얘를 누르면 이렇게 나오죠. 화면이 여기에서 일로 이동한 거예요. 네. 하나가 더 뜬 거죠. 입력하고 입력해서 여기에 뭐 기본이나 반품 주소를 동일하다라고 하면 클릭 해주시는 거고, 그렇지 않다라면 반품지가 다르다면 클릭하는 거 아닙니다. 네. 저장을 누르면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얘를 선택하고 선택을 누르게 되면 일로 들어왔죠? 그죠? 여기 이름 지어줘요. 다시 이렇게 이름 지어줘. 그리고 나서 여기에 이제 배송비 중 가장 작은 값으로 부과, 큰 값으로 부과가 있는데, 무료 배송과 선결제 상품을 고객이 내 상품 중에 다른 코드인데 그런 식으로 장바구니에 담아서 결제를 하려고 하는 거야. 큰 값으로 부과를 하게 되면 무료 배송이랑 선결제가 있는데, 선결제를 결제해야지만 완료가 되는 형태. 고객 입장에선 싫죠. 난 무료 배송이랑 같이 장바구니에 담았는데 왜 내가 2,500원을 내야 되는 거야? 뭐 3,000원을 내가 왜 내야 되는 거야?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작은 값으로 부과하면 무료 배송과 선결제 둘 중에 무료 배송이 적용되죠.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작은 값으로 부과를 합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 근데 요즘 이제 위탁 배송이나 출고지가 다른 경우, 뭐 내가 장바구니가 커지고, 뭐 고객이 장바구니에 담은 거지 내가 한 코드에 넣어서 판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경우는 배송비를 손해볼 수 없어 라고 하기 때문에 큰 값으로 부과하시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상품마다 설정을 하시는 거니까 스스로 이거를 선택하셔가지고 하시면 되고요. 도서상간 추가 배송비 설정, 아까 내가 여기에서 보낸다고 했잖아요. 제주 도서상간. 항공료가 보통은 3,000원. 그리고 여기 감론을박이 있는데 5,000원 넣을 거냐 7,000원 넣을 거냐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저는 최대로 적용이 됐던 게 7,000원입니다. 그래서 7,000원. 기본 출하지로 설정하실 거면 하시고, 아니면 말고 저장 눌러서 보시면 또 일로 와요. 클릭해서 선택하면 그게 일로 와요. 그리고 리스트에 뜰 거예요. 바로 뜨냐? 그럼 등록하면서 하면 되잖아요. 여러 개가 등록되거나 아니면은 신규로 내가 등록을 하면 바로 안 뜨는 경우가 많습니다. 1시간 정도 기다려야지만 리스트에 뜨거든요. 그거 기다리느니 미리 해놓는 게 낫잖아요. 그래서 먼저 등록을 다 해두시는 게 필요하고요. 내렸을 때 이제 묶음 배송비 템플릿 미리 만들어 놓으세요. 미리. 근데 저는 이거 상품별 배송비 할래요. 하셔도 돼요. 단 그룹으로 못 묶어요. 그룹 뭔지 아시죠? 그룹 못 묶습니다. 그래서 묶음 배송비에 템플릿을 미리 만들어 놓고 여기서 선택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추천. 그러고 나서 반품 배송비 설정할 거예요. 눌러보면 여기 나오나요? 또 안 나오잖아요. 그죠? 예. 근데 이 중에 뭐 같으면 하고 아니면 신규로 또 생성을 하셔야 됩니다. 생성하시는 방법은 어차피 똑같으니까.
생성하시고 선택하신 다음에 여기에 이제 요게 중요하죠. 반품 교환 배송비 편도 기준이라고 돼 있어요. 여기다 5,000원 넣으면 고객한테 얼마 청구되는 거예요? 10,000원 청구됩니다. 저기다가 9,000원 넣으면 얼마 청구돼요? 18,000원 청구됩니다. 그럼 저기다가 내가 11,000원을 넣을 수 있냐? 못 넣습니다. 최대 제가 알기로는 10,000원입니다. 20,000원까지. 우리나라의 세변의 합이 160을 초과하잖아요. 맞죠? 160. 제가 알기로 160을 초과하면 2형 A, B, C, D, E 2형이라 그래서 보통 배송비 맥스가 한 8,500원 정도 되거든요. 일반 배송이 8,500원에 거기에 10,000원이 붙어요. 그러면 가는 데만 18,500원 붙는 거예요. 160 이상을 파는 판매자가 많냐? 많을까요? 별로 없죠. 네. 160 이상이면요. 항공 여행 많이 가시나요? 20인치 화물을 기내 갖고 탈 때 세변의 합이 115거든요. 160이면 28인치 정도 되는 거예요. 엄청 큰 거죠. 엄청 큰 박스예요. 그걸 넘어가는 걸 파신다라고 하면 이 형이 맞죠. 보통 택배 상품은 그렇게 안 하니까. 그래서 본인의 세변의 합의, 완포장 상태, 상자의 크기가 몇이냐에 따라서 택배사랑 이미 계약한 금액이 있으실 거니까 저기다가 넣는 건데, 늘 말씀드리지만 저기다 택배비만 넣는 거냐라고 했을 때 아니에요. 배송비잖아요. 배송비. 친절하게 써 있잖아요. 반품 교환 택배비가 아니라 배송비라고 이렇게 적혀 있죠. 배송비는 뭐뭐 포함이 돼요? 박스요, 작업비요, 택배비요. 이 세 가지가 이제 합쳐지잖아요. 그러면은 보통 택배가 3,000원 정도 한다 하면 박스가 한 1,200원 정도 하나요? 그러고 나서 작업비는요? 얼마 책정하실래요? 그 사람의 마음에 따라 달라 있죠? 보통 개당 그렇게 많이 책정 안 합니다. 150원만 책정하셔도 돼요. 200원, 300원이라 치고 그렇게 되면 얼마? 4,200, 4,500원 정도 되는 거죠. 근데 이거 좀 부담스러워. 이건 너무 많은 것 같아. 나 그냥 박스비랑 이건 안 받을래. 3,000원 적는 순간에 교환 배송 많이 일어나면 줄줄이 얼마씩 세는 거예요? 한 1,500원씩 줄줄이 셉니다. 30건이면 30개 곱하기 얼마야? 1,500원 얼마입니까? 45,000원? 이렇게 되나요? 생각보다 크죠? 그쵸? 월에 내가 이 정도는 감수할 수 있어. 가는 거고요. 이 정도는 감수하기 싫어. 그러면은 넣는 겁니다. 보통의 판매자들이 넣나요? 안 넣어요. 택배비만 받습니다. 아주 착하죠. 그죠? 근데도 이걸 못 내겠다고 왈가왈부하는 고객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피곤합니다. 자, 이제 ESN 카테고리가 있고 그다음 일반 카테고리가 있는데, 먼저 카테고리를 찾는 방법은 지마켓 판매할 사이트에 들어가셔야겠죠. 이렇게 들어가셔가지고 여기에다가 판매할 상품을 검색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기 보니까 쿨토시가 있네요. 쿨토시 이렇게 검색을 해봐요. 아래쪽에 이렇게 내려보는 거죠. 쭉 내려보면 주목할 만한 상품입니다 영역이 있습니다. 여기에 스마일 배송 끝나고요. 여기에요. 얘 하나 클릭, 얘 하나 클릭. 요즘에는 카테고리가 이상한 쪽으로 흘러갈 일이 없어요. 거의 대부분 똑같기 때문에 보시면 첫 번째가 스마일 배송이네요. 스킵. 두 번째 보니까 스포츠 의류 운동화에 스포츠 자파에 스포츠 토시, 스포츠 의류 운동화에 스포츠 자파에 스포츠 토시. 세 번째도 보니까 똑같죠. 네 번째도 보니까 똑같아요. 그러면 그냥 여기는 이 카테고리인 거예요. 변함이 없죠. 그냥 여기 이 카테고리다. 그러면 이쪽에 넘어와서 다시 쿨토시 검색하고 쇼핑을 이렇게 클릭을 해보니까 여기는 뭐라 그래요? 내려보니까 광고 끝나는 시점에 스포츠 레저, 스포츠 X, 스포츠 똑같네요. 이런 경우가 베스트한 경우입니다. 네이버 쇼핑에 어차피 내가 등재한 상품이 쇼핑에 긁혀져서 나갈 거 아니에요. 긁혀져서 나갈 건데 카테고리가 동일하다라고 하면 신경 쓸 게 없죠. 그냥 알아서 긁혀서 동일하게 매칭이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움직여지니까 매우 편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아무 문제가 발생되지 않고, 예를 들어 뭐 유모차 이렇게 검색을 했는데 네, 드디어 유모차들이 막 나오네요. 클릭하고 클릭해봤어요. 그랬더니 여기에 출산 육아용품의 유모차 카시트에 유모차, 소불리가 없죠? 유모차. 그러면 이 얘기는 요 옆에 쌍둥이 뭐 어쩌고 휴대용, 그 다음에 요거 넘어오니까 여기도 휴대용, 그리고 여기 딱 넘어오니까 다 죄다 휴대용이네요. 리스트 중에 디럭스가 없나? 휴대용, 죄다 휴대용이군요. 네, 죄다 휴대용이네요. 여기 넘어와서 그럼 여기다가 유모차를 검색해보죠. 유모차. 아, 여름철이니까 그렇겠군요. 여기 절충형 디럭스 휴대용 이렇게 나와요. 아래쪽에 내렸을 때 광고가 끝나는 지점에 절충형 디럭스 이게 왜 절충형만 나오는 거야? 절충형 디럭스, 이런 경우가 이제 조금은 힘들다는 거죠. 내가 등재한 건 휴대용 유모차라서 여기에다가는 이제 휴대용 그냥 유모차라고 하는 카테고리예요. 여기 유모차요. 이 카테고리에 등재를 했는데 이쪽으로 올 때는 이거 유모차 검색 결과에 내 상품이 나오기는 굉장히 힘들겠네. 왜요? 유모차를 얘네가 지금 절충형으로 잡아주기 때문인 거예요. 얘를 검색어를 바꿔야 돼요. 그래서 휴대용 유모차. 그다음에 휴대용 파는 사람이니까 휴대용 쪽으로 넘어오게 되면 여긴 전부 다 초경량 휴대용으로 바뀌죠. 그렇다는 얘기는 내가 유모차를 등록을 할 때 여기다가 유모차에 등록을 한들 상품명이 결국에는 휴대용을 쓸 거니까 결국 이쪽으로 넘어올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절충형 디럭스라고 하는 것들이 묶여버리기 때문에 유모차 검색 결과에선 나오기가 힘들고, 이게 알아서 휴대용 쪽으로 넘어갈 거니까 이게 유모차로 등록한 게 이렇게 적어놨으니까 등록한 게 그들로 넘어갈 거니까 결국에는 휴대용 유모차를 검색했을 때만 나오겠네.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꼼수 하나 부려볼 수 있죠. 완전한 꼼수. 휴대용 절충형, 그 다음에 절충형 맞죠? 네, 디럭스 이렇게 만약에 있다. 이게 세 가지. 뭐 보통은 쌍둥이까지 하는데 이건 빼고요. 네, 이거 뺄게요. 보통은 유모차를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세 가지로 구분을 하는데 얘랑 얘는 비슷해요. 근데 요즘에 절충형을 디럭스처럼 만드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디럭스형 절충형이냐 휴대용형 절충형이냐에 따라서 사실 애매한 경계선에 있는데 확실히 이쪽으로 가야 안정성이 있고 크죠? 엄청 커, 무겁고. 근데 결국 내가 이거 하면서 절충형 기능도 하게끔, 절충 말 그대로 휴대용과 디럭스에 절충을 했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게 네이버에 긁혀갈 것까지 생각을 했다라고 하면 휴대용 절충형을 만약에 이 판매자가 여기에다가 옆에다가 휴대용 절충형 쌍둥이 유모차라고 딱 적는 순간에 네이버로 긁힐 때 이게 무조건 휴대용 쪽으로 가지는 또 않습니다. 희한해요. 그러면 말장난 같긴 한데 내가 만약에 이거를 여기다가 앞에다가 이렇게 쓰고 이렇게 했다 라고 하면 얘 절충형 디럭스로 들어갑니다. 근데 내가 이거를 이렇게 했다 라고 하면 얘 휴대용으로 들어갑니다. 진짜예요. 네. 이건 진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작성을 해갖고 내가 네이버 쪽도 한번 활용을 해볼까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제 등록을 하게 되는데, 내가 원천은 원래 휴대용 유모차인 거잖아요. 근데 굳이 내가 저렇게 유모차 검색 결과에 나오기 위해서 절충형 쪽으로 가야 될까? 요 고민을 하시는 거는 조금 바보 같은 행위죠. 그죠? 그래서 등록 자체는 그냥 휴대용으로 가시고 대신에 브랜드 패키지나 아니면 이런 것들을 하시거나 아니면 가격 비교를, 이게 자동형 가격 비교가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내가 한번 유도를 하겠어 라고 하면은 스마트 스토어 상품 등록할 때 좀 잘 하셔야겠죠. 그쵸? 그걸 하신 다음에 이걸 가격 비교로 묶어갖고 올라오는 방식 이렇게 있는데, 이미 휴대용으로 내가 지금 간 상태다라고 하면 냉정하게 얘기해서는 억지로 껴넣는 것보다는 네이버 안에서는, 네이버 쇼핑 안에서는 그냥 포기해야죠. 포기하셔야 됩니다. 네. 그 절충형 디럭스 쪽의 노출을 그냥 그쪽으로 잡아주기 때문에 유모차라고 하는 키워드는 포기, 아예 포기. 그래서 그냥 휴대용, 초경량 휴대용 유모차, 이쪽 기내반임 유모차 이쪽으로만 이제 싹 잡아가지고 거기서 1등을 하려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죠? 뭐 내가 휴대용 유모차인데 디럭스에서 1등을 한다 한들 내 상품을 굉장히 많이 사줄까라고 하면 그렇지는 또 않잖아요. 그죠? 그리고 유모차 검색해서 들어온 고객이, 화면 다시 돌려서 이렇게 해서 검색해서 들어온 고객이 나는 휴대용이 필요한데 여기 절충형 디럭스만 죽어라고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그럼 고객은 무슨 행동을 할까요? 아이씨 뭐야, 여기다가 휴대용 유모차 이렇게 검색합니다.
뭐 전혀 문제가 없어요. 이거 확신을 갖고 있어야 돼요. 이런 식으로 해갖고 고객이 이렇게 내가 여기에서 상단을 먹고 있었다. 그래서 판매량이 올라가서 나는 여기서 또 상단을 먹고 있었다. 그럼 양쪽으로 뭔가 트래픽을 잡아갈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제가 5월 첫 주차, 1주차 첫 번째 방송 때 뭐라고 했냐면 순환에 대한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했죠. 고객의 경로라는 표현을 많이 썼고, 그죠? 조회수라는 표현을 썼어요. 조회수의 파이 뭐 이거 기억하실 텐데, 이 원이 커지려면, 조회수의 원이 커지려면 사이트가 많이 포함돼야겠죠. 맞아요? 사이트가 많이 포함돼야 되고 상품의 구성도 넓어져야 되겠지만, 일단은 내가 어느 한 특정 상품을 기준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저 조회수라고 하는 원이 커진다라고 하는 건 채널이 늘어난다라는 얘기랑 같은 얘기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예전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채널에 내가 상품을 등록하고 거기서 플레이를 하면서 상단에 올라갈 수 있는 무언가를 모색했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순환한다 그랬고 고객이 돈다라고 했고 가격 비교한다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돌면서 사이트의 응집력이 커진 판매자를 볼륨이라고 볼 거고, 이게 커지면 커질수록 이 원이 커지는 거잖아요. 조회수를 많이 남게 되니까. 그러면 그 가격 비교를 내가 밖에다 만들어 놓고 순환시켰을 때 내가 빅스마일 데이나 아니면 뭐 이런 뭐 유모차 행사 이런 것들 할 때 내가 지마켓에 최저가를 찍어주고, 행사니까 지마켓 행사니까 찍어주고 거기에서 들어오는 고객을 네이버 고객과 지마켓 고객을 한꺼번에 응집시키면 늘 이야기하는 원래 받아야 되는 트래픽 100이라고 하는 숫자에 플러스 알파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상대성이 생기는 거예요. 결국엔 경쟁사랑 나랑 결국에 마케팅은 똑같고 상품력은 거의 같아질 거예요. 비슷비슷하다는 거죠. 끝으로 가면. 그래서 비슷한 수준으로 뭔가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내가 경쟁사보다 조금 앞설 수 있는 건 전환과 객단가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마케팅 싸움이거든요. 누가 더 1클릭을 더 많이 받느냐. 그 1클릭을 더 많이 받기 위해서 네이버를 활용하는 거예요. 외부 채널을. 그래서 화면을 넘어오면 여기는 아까 뭐였죠? 카테고리가 쿨토시하다 일로 넘어왔잖아요. 그죠? 다시 검색해야겠네요. 쿨토시 검색해서 아까 나오는 카테고리를 다시 상품 등록으로 넘어온 거예요. 넘어와서 스마일 배송 또 클릭했네. 얘죠? 클릭해서 스포츠 의류 운동화의 스포츠 좌파, 스포츠 의류 운동화의 스포츠 좌파의 스포츠 도시. 이렇게. 이름 되게 신기해졌네요. 옛날엔 그냥 쿨토시 이렇게 돼 있었는데, 쿨토시를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를 수 있을까 뭐 한번 참고로 해보면 자외선 차단, 팔토시, 그죠? 여름용 시원한 아쿠아 토시 등산 골프 여성 남성. 엄청 잘 지어놨네요. 그러면 여기에 와서 네이버 광고에서 클릭하고 들어가 보면 자동 로그인이 안 되네요. 해서 키워드 도구에 들어와 보면 여기다 이제 뭘 검색하는 거예요? 쿨토시 검색하는 거죠? 조회하기 눌렀을 때 이렇게 쭉 나오는 거죠. 쿨토시가 어느 정도 되는 거야? 라고 할 때 지금 이렇게 올라가요. 그리고 5월에 이제 지금이죠. 피크잖아요. 지금도 팔아야 돼요. 야, 여름 아니야? 막 6월, 7월, 막 7월, 8월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안 되죠. 구매하는 사람은 미리 사서 다 한 다음에 이제 쭉 가니까 오히려 7, 8월은 완전 하락세다 보여지는 겁니다. 이미 살 사람은 지금 다 사고 있다. 그럼 보니까 뭐 벌써 골프 8토시, 골프 막 넣어놨잖아요. 8토시, 그죠? 여성, 작업용, 좋네요. 이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정렬을 한번 해가지고 어떻게? 엑셀로 다운로드 받는 거죠. 다운로드 받아갖고 나온 이 이미지에 뭐 얘네들은 필요 없으니까 지워주고요. 뭐 클릭 율 중요하나요? 중요하죠. 클릭 수 율로 환산시킨 거니까 이거 찍 해갖고 이렇게 해서 필요 없는 거 이렇게 지워주고요. 압박 스타킹 같이 팔려? 뭐야 이게? 등산 관련한가? 그러면 공사 좀 건설 현장 이런 쪽에 계신 분들이랑 등산 쪽에서 골프에서 많이 쓰는구나. 얘네들도 같이 하네. 상품 구성에 같이 넣어볼까? 뭐 이런 생각들을 막 하면서 보는 겁니다. 지워주는 거죠.
지워주고 스타킹, 자외선 스타킹 이런 생각들. 근데 뭐 어차피 이거 맞아. 뿌띠 스카프 이건 뭐지? 막 골프 팔토시, 손수건 괜찮네. 덧신 뭔지 모르겠고요. 그런 것들 없애주고, 네, 살색 팔토시, 네, 저걸 좋아한다는 거죠. 이렇게 특정적으로 뭔가 하나가 나왔다라고 하면 얘는 상품 구성에 반드시 있으셔야 됩니다. 네, 반드시요. 그리고 실제로 뭐 판매하는 거 보시긴 하셔야겠지만 이런 건 뭐 왜 있는 거예요? 막 이렇게 지워줘요. 지워주면서 토시 뭐 있는 거니까 뭐 지워주면 되죠. 이런 식으로 계속 나한테 필요한 것만 빼고 나머지는 전부 다 지워버리는 거. 이렇게 쿨 티셔츠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안 타려고 이런 문신 팔토시 좀 애매하죠? 네, 이쪽은 좀 애매합니다. 나 이렇게 여름 내거머 뭐 같이 팔면 좋겠죠? 이런 것들을 그냥 쭉 보면서 아 이런 식으로 뭔가 움직이고 있구나 라고. 발토시가 있네요. 처음 들어보네요. 어떻게 생겼냐? 발토시. 전부 다 골프에서 파생되는 것 같죠? 느낌이? 발토시는 뭐예요? 뭔가 다른 느낌인데? 네, 뭔지 모르겠네요. 네. 이거는 현장에 가봐야 할 것 같은데요. 네. 발토시는 또 뭐야? 뭐 이런 것들 쭉 보면서 나한테 필요한 키워드가 뭔지를 먼저 정리를 다 해놨다라고 한다면 결국에 여기에 팔, 풀, 골프, 살색, 문신 뭐 이거 기준으로 한다면 뭐 이 정도의 수준의 키워드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여기에다가 가독성 좋게 어떤 식으로 배열을 할까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네. 잘 읽힐 수 있는 거 앞에다가 브랜드도 좀 넣어주고 홍보 문구도 좀 넣어주고 요즘에 뭐 50자 적을 수 있으니까요. 쭉 적는 거죠. 이렇게 쭉 적고 얘네들을 얼마에 팔까에 대한 고민을 이제 찾아보는 거겠죠. 그렇죠? 근데 뭐 이거야 뭐 공급가마다 다르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보통 얼마에 파나요? 궁금하네요. 1등이 얼마입니까? 와 엄청 비싸네. 1+1 오케이. 이렇게 오면 개당 이렇게 그러면 8이 16 16,000원보다 훨씬 싸게 팔아야 되는 개당 단가 이렇게 있네요. 하나 필요한 사람도 있겠지만 1+1에서 이 가격대 해줘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쵸? 그러면 뭐 클릭해갖고 이 사람이 뭘 팔고 있지 뭐 보셔도 좋겠지만 뭐 일단은 대충 봤으니까요. 개당 단가가 한 7,000원 정도 14,900원 14,500원이었으니까 7,000원 정도를 잡아주면 된다라고 하는 게 나오는 거죠. 그쵸? 6,900원인 게 저는 좀 마음에 드네요. 다음 뭐 살색이나 뭐 조금 더 자외선 뭐 잘 차단하고 뭐 조금 더 기능이 들어갔다 그럼 걔는 뭐 9,900원 뭐 이렇게 뭐 팔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얘 완전 프리미엄에 라고 하면 12,900원 뭐 이렇게 팔 수도 있겠죠. 근데 보통 이렇게 만원을 넘기면 안 됩니다. 쿨토시는. 네. 그래서 보통 구성을 그냥 이 정도만 가져가야겠다. 얘는 또 너무 비싼 것 같은데 8,900원 이렇게 가는 거겠죠. 그쵸? 그래서 는 해놓고 이거 곱하기 0.87 하면은 13% 빠졌으니까 이 공급원가죠. 6,000원. 그죠? 그리고 아까처럼 가격 비교를 타고 들어왔어. 네이버 쇼핑에서 15% 떼인 이거 곱하기 0.85 맞나요? 네. 뭐 5,865원. 자, 그러면 할인 금액이 들어가.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할인 금액에 빅스마일데이가 시작되면 50%를 또 부담을 하게 되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일단은 15%는 뭐냐? 평상시에 뭐 카테고리 쿠폰이 전체 적용된 거죠. 그러면 할인 금액의 15%예요. 그럼 10% 쿠폰은 보통 가격이 낮기 때문에 할인율을 더 커 보이게 뭐 600원 할인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럴 때 10% 할인 600원이에요. 600원에 15%야. 그러면 600원에 곱하기 0.85 마이너스 600원 얼마예요? 90원이죠. 90원을 이제 내가 부담하게 되는 상황. 근데 만약에 지금처럼 이제 빅스마일데이가 오죠. 빅스마일데이 이게 이제 돼버리면 50% 이제 내가 부담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이제 300원 이렇게 되는 거겠죠? 쿠폰이 10% 쿠폰이 꽂힌다 그러면 50% 부담하는 거라고요. 아 이게 헷갈릴 수 있겠구나. 네. 요거는 이제 반 10% 쿠폰이 적용됐다라고 하면 동일하게 얘는 300원을 네, 하게 되는 거겠죠. 그죠? 잠깐 10%면 690원이군요. 네. 690원 나누기 50 는 690 나누기 2 네. 345원 네, 하게 되는 거고
얘 같은 경우에도 690원이죠. 네, 이렇게 해서 다시 하게 되면 103원 이렇게 내가 부담하게 되는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13%에서 얘를 제외한 거, 가격 비교를 타서 수수료에서 2%를 더 제외한 거, 이렇게 할인율이 적용된다. 그러면 늘 말씀드리지만 모든 공급원가 기준으로 해서 최대치를 뽑는 게 맞냐, 최소치를 뽑는 게 맞냐,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저희가. 근데 여기에서 6003원 마이너스 103.5원을 하게 되면은 5899.5원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평상시에는 안 하는 거니까 5월 11월에만 하는 거잖아요. 얘 기준으로 봤을 때 뭐 큰 차이는 나진 않지만 15%를 잡는 게 조금 더 보수적인 계산법이 되겠다라고 해서 보통은 15%를 잡아놓고서 뭘 한다? 계산식을 미리미리 해두더라 라고 하는 거겠죠. 그래서 저번에 대충 못했던 것 중에 하나가 어디 있냐, 이거겠네요. 요런 방식인 거예요. 그러면 내가 A 상품이 있었고, 이게 가장 기초적인 거거든요. 이렇게 나머지는 없으니까요. 수수료 0.85였죠? 그쵸? 판매가가 얼마였냐면 6,900원 하나가 있었고 8,900원이 있었죠. 그죠? 배송 방법은 선결제로 가니까, 무료 배송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거를. 무료 배송인가? 잠깐만요. 무료 배송이니? 무료 배송이네요. 무료 배송이네. 죄송합니다. 그러면은 배송비를 넣으셔야겠죠. 뭐 2,500원이겠지 뭐. 비싸봐야 2,700원? 네, 뭐 요즘은 박스 뭐 이거 해서 3,000원 잡으셔야 돼요. 3,000원 잡으니까 이렇게 남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이거를 공급가를 뭐 이게 얼마라는 거야? 너무 싼데? 부가세 포함으로 계산을 해보면 보통 이거 얼마인가요? 예전에 제가 쿨토시 하셨던 분들 이거 떼오는 가격을 들었을 때 1,000원이 안 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되게 쌌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러니까 저렇게 하시겠죠? 한 900원이라고 칠게요. 제가 이걸 알아서 뭐 하겠어요. 1,100원 얘는. 그러면 이 정도로 이렇게 남는 거잖아요. 그러고 나서 하루하루 판매되는 양을 뭐 여기다가 뭐 얘는 15개 이렇게 팔렸다고 35개씩 팔고 있는 거죠. 그리고 광고비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뭐 예를 들어서 한 3만원 들어간다고 치면, 이렇게 넣는다라고 치면 여기다가 35개를 그대로 넣었을 때 하나 파는데 들어가는 광고 비용이 857원 정도가 나온다. 나는 지금 하나 팔았을 때 이렇게 남는 거잖아요. 이렇게 손해보지 않는 거죠. 이런 상황이면 이 두 개를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광고비가 얘를 넘어가지 않는구나 라고 이제 생각이 들었다라고 하면은 내 순이익은 요 정도가 지금 남고 있는 거구나. 나는 이제 이런 계산식이 나오는 거죠. 이게 이제 시작이었어요. 이렇게. 저도 처음엔 이런 식으로 이제 시작을 한 거예요. 내가 보고 싶은 게 저런 거였으니까. 저런 거였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재고가 많아지고 스큐가 많아지고 하다 보니까 정신이 없는 거예요. 정신이. 그래서 여기에다가 뭐 어떻게 해놔요? 이제 이런 식으로 적어두는 거죠. 이렇게 지웁니다. 그래서 3,000원 이렇게 적어놓고 매일매일 요 사이트는 알아서 배열하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다가 이제 팔리는 양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적어보는 거죠. 옥션에서는 15개, 10개 뭐 이렇게 팔렸어. 합계가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대로 복사해서 여기다 이렇게 넣어요. 그러면은 이제 45개가 나간 거니까 택배비도 뭐 계산되게 이렇게 넣어놓으면 되겠죠. 지금 올려야 이렇게 올려 아이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닌데 지금 커서가 안 맞아요. 아무튼 뺄게요. 그냥 매일매일 내가 얘를 이렇게 쭉 적었다라고 칠게요. 그럼 잔여 수량이라고 하는 게 이 우측에 나오잖아요. 입고 하신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나중에 입고 수량이. 그럼 내가 뭐 예를 들어서 500개씩 입고를 시켰다라고 하면 판매량이 이렇게 나오겠죠. 매일매일 요걸 체크하는 거예요. 쭉 매일매일 요거를 정리하면서 하루의 일과가 끝나면 느긋하게 앉으셔서 오늘 내가 몇 개를 팔았구나, 뭐를 어떻게 했구나, 이거를 이제 쭉 나열하면 30일 정도 딱 팔았을 때 소개라는 게 쭉 나오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쭉 나올 거예요. 그리고
일별로 매일매일 해놨으니까 뭐 예를 들어 지금 뭐 딱 예시가 좋네요. 지금이 4일이잖아요. 내일이 쉬는 날이고 여기서부터 이제 판매 재개죠. 그죠? 그러면 그냥 숫자 임의로 넣을게요. 8, 뭐 7, 뭐 이렇게 했고 5월 5일 쉬는 거니까 뭐 5, 10, 뭐 8, 뭐 이렇게 했어. 그러고 나서 여기에 다시 뭐 비슷한 수량을 여기에서 판매된 걸 이렇게 넣었다라고 치면 제가 그때도 그런 얘기 했죠. 이게 왜 어느 날 갑자기 동일하게 월요일 기준으로 판매된 걸 이렇게 쭉 봤더니 얘는 45개인데 얘는 왜 25개야? 라고 하면 결국에 이렇게 했을 때 98개 이렇게 했을 때 98개 똑같을 거라고 이야기를 막 했었잖아요. 일주일 동안 쭉 팔았던 게 왜 그러냐라고 하면 이때 쉬는 날이 있으니까 여기 땡겨 쓰는 거예요. 수요는 동그라미는 쉽게 줄어들지 않아요. 쉽게 늘어나지도 않지만 그래서 가지고 올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이미 정해져 있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매번 주 단위로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해보셔라 라고 하는 게 이제 이런 의미로 전달을 드렸던 거고, 그러면 이게 쭉 판매돼 갖고 뭐가 잘 팔렸어를 보게 되면 판매 비율이 이게 더 높은 거잖아요. 그럼 다음번에 매입을 할 때 500개 하는 게 아니라 700개 300개를 해야겠죠. 뒤로 가면 갈수록 갭차는 더 벌어질 거니까요. 그리고 내가 어느 순간에 벌써 22%가 판매가 됐어 라고 하면 들어오는데 얼마 걸리는지 모르니까 그거는 본인만 알잖아요. 한번 10일 기준으로 이렇게 본다고 할 때 이쯤에는 발주를 넣어야겠네? 그래야 여기에서 만나갖고 뭔가가 될 수 있으니까 이라고 하는 생각들을 이 표를 보면서 스스로가 좀 보셔야 돼요. 스큐가 적으니까 편한 거지, 아니 그냥 보기가 편한 거지, 스큐가 많아지기 시작하면 이거 없이는 죽어도 관리가 안 됩니다. 네. 뭐 솔루션을 쓰신다거나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뭐 ERP 뭐 이런 거 그걸 쓰시면 상관없는데 돈 많으신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은 저는 돈을 많이 벌어도 안 쓸 겁니다. 네. 만들어서 쓰세요. 이렇게 쭉 보면 이제 이거 여기 G마켓, 옥션 얘네들을 이제 늘려가지고 뭐 11번가 또 늘려가지고 뭐 쿠팡 뭐 이런 식으로 막 놀 수 있잖아요. 이렇게 쭉 놔요. 이렇게 그냥 복사만 하면 되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얘는 뭐야 11번가 그리고 여기는요 뭐 쿠팡 뭐 이런 식으로 적어. 그러나 앞에 왔잖아요. G마켓에 이만큼 팔렸대. 복사해요. 그러고 나서 어디다 넣어요? 여기다가 이렇게 넣는 거잖아요. 이렇게 넣을까요? 여기다 판매가가 6,900원이었나? 6,900원 나 얘가 8,900원? 7,900원 8,900원 맞나? 6,900원 맞는 것 같은데. 네. 몰라. 네. 그게 정확한 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0.85 똑같이 넣고 3,000원 넣고요. 이렇게 넣고 내가 이렇게 나온 거야. 아까 그 표 비슷하잖아요. 처음 해봤던 매출 집계표랑 여기에 3만원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들어가면 내가 이만큼을 벌고 있고 마진율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쉬워요? 네. 그리고 나서 옥션 넣는 거죠. 옥션 띡 해서 똑같이 여기다가 이렇게 판매된 거를 넣죠. 그리고 복사해서 똑같으니까 넣어줘요. 넣어주고 얘는 없는 거니까. 옥션은 광고비를 얼마 넣냐면 뭐 22,000원 넣었다라고 칠게요. 이렇게 해서 얘는 6만원이 벌렸어. 마켓마다 판매되는 SC가 다르고 마켓마다 광고비 들어간 거 대비 남는 게 다 다르고 순이익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구나 라는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그쵸?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뭘 해봤더니 이제 5개 뭐 5개 뭐 얘는 2개 3개 이런 식으로 나갔어. 얘를 그대로 복사해갖고 그 다음날은 어디다 넣냐면 여기다 넣어요. 이렇게 넣으면 이제 자동 계산됐잖아. 그럼 복사해서 여기다가 누적치를 넣고 광고비는 플러스 그 다음날 들어간 광고비 15,000원 뭐 이렇게 넣는 거죠. 매일매일 이걸 누적시키는 거야. 그냥 매일매일 누적시키다 보면은 여기에서 지금 SC가 발생하는 것들 등등등을 내가 여기에서 계속 18만원인데 써. 네. 매일매일 들어오는 것들을 이렇게 눈으로 확인하는 거죠. 계속 보는 거예요. 계속 체크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월 기준으로 봤을 때 G마켓이 많이 팔렸냐, 옥션이 많이 팔렸냐, 11번가 많이 팔렸냐, 쿠팡이 많이 팔렸냐 뭐 이런 것들을 조금 볼 수 있잖아요. 전체 판매량도 볼 수 있고요. 네. 이런 식으로 스스로가 내 회사에서는 어떤 식의 판매를 했어야 좋은 판매를 한 거야 라고 하는 걸 판단시킬 줄 아셔야 됩니다. 네. 그러면 내가 어느 정도 벌고 있구나, 가격을 올려야 되는구나, 공급가에 문제가 있구나 등등등을 내가 다 파악할 수 있겠죠. 문제점이 보인다라는 거죠. 유입자나 객단가 세 가지 중에. 그래서 여기는 색상이 블랙, 그 다음에 화이트, 탈색, 문진 뭐 이렇게
있었고 사이즈는 뭐 풀이죠. 그다음에 모델명 없고요. 상품 이미지 1000에 1000. 요 상품 정보 제공 고시는 알아서 적으세요. 제발 이거 하지 마세요. 상세 페이지 별도 표기 이거 하지 마세요. 네. 이거 하지 마세요. 정확한 재원을 넣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그러나 배송 방식은 무료 배송이었고 출고지는 이미 등록 전에 등록 전에 설정했죠. 그죠? 네, 이렇게 두 개 다. 이게 완료가 된 거예요. 얘를 가지고서 이제 상품 등록을 하게 되는 거죠. 등록에 오셔서 여기에다가 스포츠 토시 검색을 하면 나오죠. 그대로 하고 여기도 똑같이 선택 넘어와서 선택 완료가 됐어요. 아래쪽에 내려서 ESN 브랜드 없죠? 넘어가요. 여기다 아까 해놨잖아요. 요거 그대로 복사해서 그대로 넣고요. 그리고 뭐 시작이니까 프로모션명 뭐 남았다 1+1 행사 진행 뭐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죠? 나중에 삭제도 되니까. 그 다음에 아래쪽에 넘어와서 90일 고정. 얘는 얼마였죠? 6,900원이었군요. 네. 6,900원. 그리고 옵션을 설정하겠어 라고 한 다음에 여기 선택형에 텍스트형밖에 안 되네요. 왜 그러죠? 모르겠네요. 색상 사이즈 색상 뭐 하셔가지고 선택을 하시면 되겠죠. 블랙 뭐 어쩌고 꼭 저장 누르셔야 됩니다. 누르시고 나서 아래쪽에 쭉 넘어오게 되면은 원산지를 수입산의 아시아의 중국이요. 보통 중국에서 가져오죠. 근데 쿨토시는 제가 알기로 국내 거, 네, 국내 거로 하셔도 사실은 관계가 없습니다. 노출 정보 1000에 1000짜리 아까 요거 넣어놨던 거 가져오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 에디터로 할 거냐 아니죠. 우리 HTML로 작성할 거였잖아요. 어딨어? 요거 그대로 복사해서 여기다가 HTML로 작성 미리 보기 해보면 이렇게 나오죠. 그죠? 이렇게. 그래서 저장 누르게 되면 들어가는 거고요. 아래쪽에 넣었을 때 상품 정보 제공 고시에 보면은 패션 잡화잖아요. 스포츠긴 한데 애매합니다. 그냥 패션 잡화 하시면 돼요. 여기다가 쭉 넣어주시는 거죠. 상품 정보 제공 고시. 이미 설정 아까 다 했습니다. 굳이 설명하지 않습니다. 넘어오고요. 또 넘어오죠. 네, 추가 정보 왔어요. 여기에다가 이제 선물하기 당연히 등록하겠습니다 하셔야 되고 가격 비교 사이트 우리 15% 기준으로 이만큼 되는 거 알고 있잖아요. 네, 그거 알았어. 우리 등록할게. 적용해줘. 쿠폰 사이트 부담 지원 할인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여기요 요거 해도 상관없어. 적용해줘. 끝. 고객 혜택 광고 넘어왔어요. 복수 할인 요거 할만하네. 왜? 1+1을 해버리잖아요. 사람들이 두 개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거든. 그러면 날짜 뒤로 쭉 밀어주고 28년 언제 내가 사업을 접을지 모르지만 이렇게 28년 쪽으로 밀어준 다음에 좋아 두 개 사면 내가 500원 할인해줄게. 고고 가. 아니면 1000원 할인해줄게. 괜찮잖아요? 그죠? 요런 것들. 왜? 두 개 사는 게 보였잖아요. 1+1을 하니까. 그러면은 이걸 적용을 했을 때 더 담으면 할인 뭐 이런 것들이 막 뜰 거란 말이에요. 그럼 좋죠. 그리고 뭐 스마일캐시 줄 필요 없고 나눔 줄 필요 없고 지마켓도 복수 무료 배송 안 될 것 같아. 어차피 무료 배송이니까 이것도 날짜 뒤로 밀어주고요. 이렇게 밀어주고 두 개 사면 내가 1000원 할인해줄게. 이렇게 1000원 이렇게 적용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얘네들은 좀 두는 거예요. 얘네들은 왜? 광고를 하고 3일 동안 고정적으로 판매량이 나온다. 그러면 내가 얘를 설정을 해도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나중에 설정한다. 일단은 이렇게 해서 등록을 완료하셔라 라는 얘기죠. 등록하는데 얼마나 걸렸어요? 그 작성하는 데까지는 뭐 제가 그냥 눈대중으로 보면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 라고 했기 때문에 설명하면서 했잖아요. 근데 입 다물고 사장님들이 그냥 컴퓨터만 보면서 했다라고 치면은 무조건 1시간 안에 끝납니다. 저런 내용은 상세 페이지 준비됐다는 가정하에 쭉 정리를 하고 이런 것들을 쓰면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뭐 상품명도 한 패턴으로만 해보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패턴을 좀 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적용을 해보고 등록을 뭐 여러 개 해요. 상관없잖아요. 등록을 막 이렇게 해놔. 그러고 나서 제일 잘 뜨는 놈 하나를 제일 검색이 잘 되는 거 이런 것들을 하나를 딱 찍고 나머지는 그냥 다 버려버리고 품절시켜 삭제해버리고 그 하나를 이제 광고를 해보는 거야.
그럼 광고를 해갖고 이제 클릭을 받아본 물건이 팔릴 거 아니에요. 3일 동안 쭉 팔리면 다시 들어와서 프리미엄 포커스를 적용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순서가 있어요. 이미 얼마나 걸렸어요? 등록하는 데는 5분도 안 걸려요. 5분도 안 걸려. 미리 작성해 놓은 폼만 있다라고 한다면 등록하는 데는 5분도 안 걸린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별표로 되어 있는 것들을 미리미리 다 작성을 해 놓는다. 다 작성을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 놓고 요거를 저장해 놓고 하면 나중에 내가 상품 등록할 때 비슷한 상품이 있다라고 하면 불러갖고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폴더 정리나 이런 것들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다 내 자산이 되고, 그리고 그걸 기준으로 해갖고 뭐 나중에 직원을 채용하신다든가 뭐 이런 상황이 온다라고 한다면 무슨 폴더에 뭘 찾아봐라. 그러면 이거 볼 수 있잖아요. 그게 제 내용이야. 요게 내용이야, 내용. 그러면서 이제 설명을 해주는 거죠. 그럼 그런 식으로 등록을 해라. 이렇게. 굉장히 쉽죠. 이게 뭐 전체 사람들하고 통일화가 돼서 오래 일한 뭐 3개월만 일해도 되겠죠. 그 정도 된 직원들하고 뭔가 통일화가 됐어. 그럼 메일로 내가 작성해놓고 뿌려주는 거죠. 각각 업무 하시는데 참고하세요. 이렇게 등록하시면 됩니다. 이거 던져주면 그냥 알아서 다 등록할 거 아니에요. 네. 그냥 북사 붙여넣기인데 이걸 못하면 이상하잖아요. 뭐 이런 것들을 또 전체를 컨트롤할 수 없으니까 확인하는 차원에서 미리 다 계산해놓고 이런 식으로. 그리고 매출 지표를 나 혼자 짜보는 거죠. 직원들한테 공개하면 공급가가 이제 공유가 되니까 안 되니까 나 혼자 딱 짜놓고 시뮬레이션 돌려본 다음에 이거 되겠는데? 라고 하면은 이렇게 딱 만들어갖고 전체 직원한테 또 뿌려주고 알아서 작성해서 갖고 오세요. 이런 식의 행위들을 쭉 하는 겁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네. 보통은 처음에 엑셀을 못해서 접근이 안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지금 보신 표에 어려운 함수는 한 개도 들어가 있지 않아요. 죄다 썸이고요. 전부 다 그 에버러지 평균 내는 겁니다. 네. 아무것도 그 어려운 게 없습니다. 쉽죠? 그죠? 네. 질문 있으시면은 질문을 남겨주시고 저는 퀴즈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팔리는 추이를 일주일 정도 보고 부가섭비를 설정하면 되는 거죠. 그 이상은 필요 없나요? 3일 보셔도 됩니다. 3일. CPC 광고를 우선하는 게 맞죠. 유니스님. 리스팅 나중에 뭐 4회차인가 5회차 때 하는데 5회차구나. 그때 이제 상위 등록 관련한 거 하잖아요. 거기서 알려드리긴 하는데 3일간의 입금 잡수 및 금액이라고 하는 그 지마켓 옥션 고정적인 그 리스팅의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3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딱 보면 느낌 오잖아요. 솔직히 하루면 돼. 내가 광고 딱 시작했는데 하루, 그러니까 첫날, 둘째 날. 첫째 날은 소소하게 팔릴 거야. 근데 두 번째 날은 확실히 뭔가 반응이 오거든요. 세 번째 날에 갑자기 폭발적으로 터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딱 이틀이면 돼요. 이틀이면 이게 팔린다 안 팔린다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너무 빠르니까 요즘에. 철원문영님이 상품명 작성 시 스마트 스토어랑 동일하게 아니요? 그러시면 안 되죠. 스마트 스토어는 상품명의 SEO 패턴을 보는 상품명의 작성. 어떻게 보면 가격 비교의 그 짧은 기준의 앞머리를 굉장히 고수하는 편이기 때문에 길게 늘어뜨리기보다는 그래도 필요한 딱 정확한 상품명만 쓰잖아요. 속성에 있는 걸 갖다 써서 뭐 정확하게 얘기하면 정확한 건 아니죠. 가이드 기준으로 하면 제조사 브랜드 모델명 거기에 플러스 상품 속성 뭐 정도의 모델명 뭐 이런 정도의 수준인 건데 그 패턴을 지켜갖고 상품 등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마켓 옥션의 상품명과 비교를 해보면 키워드가 생각보다 덜 들어가죠. 덜 들어갑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맞춰서 등록을 했을 시에 지마켓 옥션에서 노출이 많이 안 될 확률이 높죠.
그러면 G마켓 옥션의 상품명을 그대로 스마트 스토어에 써도 됩니까? 그것도 아닌데죠. 왜? 얘는 패턴에 맞춘 상품명이 아니라 형태소의 조합으로 만들어져 있는 상품명이기 때문에. 오케이? 그렇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G마켓 옥션 11번과 인터파크는 동일한 상품명을 써도 되지만 쿠팡과 스마트 스토어는 동일한 상품명을 쓰면 안 되죠. 걔네 둘은 같은 상품명을 쓰지만 지금 말한 4개 사이트랑은 완전히 별개의 문제예요. 그래서 형태소의 조합으로 검색 결과가 나오는 사이트냐 아니면 이미 그냥 짧게 지었지만 카테고리에 검색에 표현되는 그 것들이 이미 정해져 있느냐인 건데 쿠팡은 이미 카테고리에 등록하면서 상품명과 무관하게 태그 기반으로 해갖고 아예 그냥 정해져 있는 거고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그 패턴이 뭐 상품명에 적어놓은 게 노출이 되기는 하지만 아까 보셨던 것처럼 유모차 기준으로 해서 휴대용을 아무리 등록한다 한들 휴대용 유모차에서만 나오는 거지 절충형 디럭스에서는 또 안 나온다. 그래서 정확한 키워드라는 표현을 쓴 거죠. 그죠? 근데 그 정확하다라고 하는 것도 유모차 검색했을 때 정확하다라고 표현하는 거는 사실 지금 시기에는 가벼운 유모차가 나와야 되는 게 정상 아닐까요? 근데 얘네들이 이야기하는 검색 적합도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자기들이 생각했을 때 이게 맞다라고 생각하면 그냥 그걸 노출시키는 걸 적합도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정확하다라고 표현하는 게 아니라 적합하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게 무슨 규정에? 네이버의 규정에. 예. 이렇게 설명하는 거고 이경숙 님이 옵션 추가할 때 기존 옵션 재고 수량 그대로 업로드 되나요? 옵션을 추가할 때 기존 옵션 재고 수량이 그대로 업로드 되나요? 무슨 얘기죠? 옵션을 추가하게 되면 기존 옵션 재고 수량 그렇겠죠? 내가 수정을 안 보면 예. 재고 수량을 표기를 안 해버리면 무제한이잖아요. 그거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긴 한데 위탁셀러는 49자까지 다 넣으면 좋아요. 뭐 마음대로 하시고 네. 어차피 그 상품을 주력적으로 막 팔려고 하는 상품이 아니잖아요. 결국 롱테일까지 본다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희경님이 얘기하시는 것처럼 위탁셀러라고 규정을 짓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상품을 어떤 특정 메인 키워드에서 상단에 올려놓고 회전을 가져가면서 뭔가 기획적인 판매를 하고 쫙 키워나가는 상품이다라고 하면 49자까지 안 넣으시겠죠. 더 노출의 효율이 좋은 방식의 상품 등록을 택하실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수량으로 밀어 넣은 다음에 결국 특별하게 얘한테 광고나 어떤 무언가의 뭐 마케팅을 적용하지 않아도 등록만으로도 그냥 파생되고 뭐 연계되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뭔가 수량으로 밀어붙이는 경우다라고 하면 검색에 파생이 더 중요해지기 때문에 49자를 다 넣어서 그냥 똑같이 등록하신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거는 다른 개념입니다. 네. 귀찮거나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워딩 잘 쓰셔야 돼요. 이게 저랑 대화할 땐 상관없는데 다른 분들이 보기 때문에 이게 채팅 하나에 이렇게 막 끌려갈 수 있어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 이런 거는. 그리고 정재영 님이 G마켓에 구매 평수 늘리고 싶어요. 업체를 쓰는 게 있잖아요. 저한테 메일 주셨던 분이구나. 업체를 쓰시든 요즘에 뭐 대놓고 막 그렇게 하니까 후기를 만들어주는 체험단도 막 마켓에서 운영하잖아요. 깜짝깜짝 놀랐는데 상관없죠. 업체를 쓰든 지인을 갖다 쓰든 뭐 요즘에는 뭐 그게 되게 나쁘다라고 표현을 안 하잖아요. 그죠? 깨끗한 도화지에는 아무도 낙서를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재영이 무슨 얘기냐면 물건을 내가 양심적으로 팔고 싶어서 나는 절대로 허위 이차를 하고 싶지 않아 라고 해서 그냥 후기 0개에 미친듯이 광고비 투자해갖고 막 10개를 팔았어. 근데 아무도 후기를 써주지 않아. 왜? 하얗잖아요. 더럽히고 내가 처음 쓰면 내가 일바가 되잖아. 그 우리나라 사람도 안 좋아한다니까 그거. 그래서 그거 하는 거고 그리고 그 밑에 항상 그거 쓰라고 하잖아요. 업체 쓰면 그거 넣으시면 돼요. 공정위 문구. 네. 업체한테 소정의 상품을 받아 작성된 후기입니다. 뭐 이거 밑에 넣으라고 하잖아요. 블로그 쓰듯이 요즘에. 그렇게 되면 문제가 전혀 안 된다고. 뭐 업체 쓰면 거의 대부분 그걸 넣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상관없으실 거예요. 네. 없으실 거고 그리고 뭐 만약에 지인 찬스를 썼다 뭐 지인이 찬스 쓰는데 뭐 지인이 사주고 후기 남주는 게 나쁜 건가요? 네. 좋잖아요. 상품을 안 주고 빈박스 보낸 다음에 그러고 있으면 나쁜 거고요. 상품을 제공한 다음에 그거에 대한 대가를 후기로 받았다라고 한다면 표기만 잘했다라는 가정하에 정당하다라고 하는 게 지금 공정위의 결론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상품명은 키워드로 검색이 되니 기회가 별로 없는 슬람을 적용할 수 있는 상품명에 넣는 것이 낫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됐죠? 억지로 넣지 마시고요. 네. 필요한 키워드 그냥 쭉 넣는 겁니다.
가능성 있는 키워드를 넣는다라는 표현을 쓰는 사람들도 있던데 미친 조합이라고 하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한 개의 키워드에 파생이 막 일어나면서 무슨 뭐 용도 아까 보셨던 뭐 쿨토시 같은 경우에 뭐 건설 현장 뭐 골프 뭐 등산 낚시 이런 것들을 막 넣어갖고 막 이걸 미친 듯이 뭐 키워드를 파생해서 그걸 넣고 뭐 광고하면 좋다라고 뭐 이야기를 하는데 소가 뒷걸음질 치다가 개미를 밟을 확률 그리고 내가 길을 가다가 1,000원짜리를 주술 확률 혹은 철봉 밑에 가서 그 흙을 겁나게 파다 보면은 100원짜리나 500원짜리가 나올 확률과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찰떡 비유였습니다. 네. 퀴즈입니다. 이미지 후팅은 한 개 아이디당 최대 용량이 몇일까요? 3기가, 4기가, 5기가, 6기가. 네, 오늘 세 분 드리면 되죠? 저번에 한 분 드렸죠, 재영씨. 그죠? 아닌가? 안 줬나요? 저번 시간에 나 안 줬나? 안 드렸어요? 네 분 드릴게요. 네 분 드릴 건데 32일 강의를 못 들었는데 32일 저분이 정답을 맞추면서 2일이라고 한 거지? 그죠? 다시 보기 업로드가 돼 있지 않나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링크를 남겨주시면 될 것 같아요, 매니저님이. 오늘 처음으로 마친 우리 희경님 하나 드리고 그 다음에 혜정님, 최피피님, 앞서가는 태양님. 네 분 드리면 되겠네요. 1, 2, 3, 4번. 다른 분들은 적었어요? 희경님, 박HK, 혜정님, 최피피님, 앞서가는 태양님. 이렇게 네 분 드리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다른 분들은 다음번에 강의 또 방송에 오시면 제가 꼭 챙겨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번 5기가죠. 그죠? 아이당 5기가씩 준다 했으니까. G마켓 5기가? 옥션 5기가. 됐죠? 네, 햇살몰님 뭐 알겠어요. 뭐 상관없어요. 햇살몰이 누군지 몰라요. 저는 예전에 채팅인데 지인인가요? 네, 뭐 여튼 근데 중복 아니면 상관없잖아요. 네, 됐죠? 네, 등록 관련해서 질문 없으신 걸로 알고 마칠 건데 진짜 질문 없어요? 더 설명드리고 막 하고 싶지만 여기는 G마켓 옥션입니다. 그래서 G마켓 옥션 위주로 설명을 드리는데 거기에 이제 파생이라고 하는 개념 그리고 약속했던 제가 코로나 걸려가지고 매출 집계표 설명을 못 드렸었잖아요. 더 드리고 싶기는 한데 더 드려봐야 아무 의미 없어요. 어떤 지표를 봐야 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마켓별로 코드별로 1대1 싸움에서 지지 말아라. 이게 핵심인 겁니다. 그리고 내가 뭐 등록을 하면서 제일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 뭐냐 할 때 카테고리랑 상품명 2개. 네. 나머지는 그냥 얹어놓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래놓고 등록이 되면 한 길게는 3일, 짧게는 하루. 아무것도 하지 마요. 광고도 설정하지 마. 뭐 등록도 다 안 됐는데 왜 그걸 설정해? 한번 내비둬요. 내비두면 상품이 시스템에 반영되는 게 보여요. 다 나오는 거죠. 제일 또 이제 최종적으로 보셔야 되는 게 네이버 쇼핑에 가서 내 상품의 모델명은 그러니까 내 리스팅만 보여지는 검색 결과 있죠. 그러니까 그걸 꼭 만들어야 돼. 그걸 딱 만들어서 내 리스트가 다 완벽하게 나왔다. 그러면 등록이 잘 된 거야. 일단은 등록된 걸 보면서 카테고리는 이쪽으로 등록했는데 쇼핑에 등록될 땐 이렇게 표현됐네. 이게 이렇게 됐네 저렇게 됐네를 다 따지고 이게 완벽하게 됐다라고 하면 그때부터 광고를 설정하시는 거라고. 오케이? 그게 다 안 됐는데 막 스크롤링도 다 안 돼갖고 상품 정보가 어디에 넘겨지지도 않았는데 막 거기에다 광고를 설정한다든가 뭐 이건 왜 안 돼 막 이제 막 또 수정을 하고 있다는 반영이 엄청나게 느려지면서 뭔가 이상한 데로 빠지거나 막 이런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등록하고는 하루 동안 그냥 손대지 말고 그냥 가만 두는 거예요. 차라리 수정을 할 바엔 신규로 등록하세요. 어차피 내가 여기에 돈을 투여한 게 아니잖아. 복사도 하지만 그냥 한 번 더 등록해. 등록 연습한다 생각하고 등록을 해. 표현되는 걸 다 봐. 썸네일이 사실은 처음에 내가 한 거랑 나중에 내가 다 봤을 때랑 느낌이 확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게 다 떴을 때 눈으로 보고 이게 맞냐 틀리냐를 결정을 하고 한 번 긁힌 썸네일은 마켓에서 수정은 되게 빨리 되겠지만 쇼핑에서 수정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신규로 그냥 수정해갖고 등록하시라는 얘기야. 그게 내 마음에 내 성에 다 찼을 때 야 이제는 광고해도 되겠다인 거예요. 이해하시죠? 왜 썸네일까지 신경 쓰냐? 마켓에서 봤던 사람이 어디 간다 그랬어요? 쇼핑 가갖고 가격 비교 한다 그랬죠. 근데 내가 마켓에서 봤던 썸네일과 밖에 나가서 봤던 썸네일이 다르면 고객이 감흥이 와요 안 와요? 동기화가 돼야 안 돼? 안 된다니까. 그럼 못 찾아요. 그래서 이걸 다 동일하게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다 등록되고 쇼핑까지 노출되는 것까지 싹 다 눈으로 보고 정상적으로 노출이 되나 수정할 게 있나 다 확인하고 수정할 게 있네 그러면 수정하지 말고 신규로 등록해버리라고. 그래서 하고 뒤젠거 없애버려요. 그렇게 해서 뭔가 룰을 정확하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때 광고를 집행하고 물건이 팔리면 거기에서 광고를 그 리스팅 광고를 하나하나 적용하고 그러고 나서 한 일주일 동안 매출 지표표 쫙 짜면서 판매 데이터 딱 보신 다음에 잘 나오네 라고 하면은 상위 키워드로 확장을 시키고 이런 식의 행동들 하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